안녕하세요. 주영명리 이사님입니다. 오늘은 사주팔자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사주팔자의 개념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주팔자는 무엇인가 이거부터 한번 차근차근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이 사주팔자 명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이 주자는 기둥주자를 의미하는데 네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주예요. 즉 연주는 경신, 월주는 정해, 일주는 병신, 시주는 신묘죠. 이렇게 네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글자를 보게 되면 8글자죠. 그래서 사주팔자가 되는 겁니다. 팔자, 8글자. 사주팔자의 개념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즉 연, 월, 일, 시는 바로 내가 태어난 생일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태어난 생일을 만세력에 입력하면 이렇게 8글자가 나와요. 즉 생년, 월, 일시를 천간과 지지라는 8개의 글자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주팔자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경정, 병, 신은 천간이라고요. 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해, 신묘는 지지라고 말을 해요. 천간은 순수 오행입니다. 순수 오행. 오행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지지는 1년을 12개의 글자로 나눈 것을 문자로 표시한 거예요. 즉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라는 12개의 글자죠. 이것이 1월부터 12월을 대신하는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간은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는 10개의 글자죠. 10개의 글자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음양과 오행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10개의 문자로 치환된 거예요. 자, 이렇게 천간과 지지가 위에 그리고 아래 위치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성정을 표현한다. 즉 여기 8개의 글자는 바로 나 자신을 표현하는 자연의 구성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서 일간인 이 병이 바로 나를 의미하고요. 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나머지 7개의 글자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륭, 득실을 분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천간과 지지는 결국 뭐냐면 자연의 구성 요소예요. 자연의 구성 요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자연의 일부죠. 나무나 동물이나 돌이나 흙, 이 모든 거 마찬가지로 나도 그러한 자연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알려면 나는 도대체 어떤 자연적인 구성 요소로 이루어졌는가 그걸 봐야 돼. 내가 어떤 자연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안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그러죠. 나는 누구인가? 이런 철학적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냥 추상적인 어떤 그 고민보다는 내가 자연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그 자연을 이루는 요소들, 그 요소들로 인해서 내가 이루어졌을 거다. 자, 그러니까 그 자연의 구성 요소가 무엇이냐? 이걸 보자는 거야. 자, 자연의 구성 요소를 우리는 10개의 천간으로 범주화해요.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기라는 자연의 구성 요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자연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생년월 일시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경정, 병신 이런 식으로 나를 구성해줘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네 가지의 오행이라는 구성 요소를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분석해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인사적으로 전환을 해요. 분석을 해요. 자연의 구성 요소를 인사적인 어떤 인문학적 개념으로 전환을 해서 그것을 분석해보면 나의 인사적인 어떤 득실을 분석할 수가 있는 거지. 자연의 구성 요소를 인사적 요소로 해석을 해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사주팔자라는 자연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나의 인사적인 삶의 길흉 득실을 분석할 수가 있다. 이것이 사주팔자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의 구성요소, 나를 표현하는 자연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추출해낼까? 자, 그거는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만세력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만세력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선택하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나는 남자고요.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그리고 1980년 1월 12일에 태어났고요. 음력입니다. 양력인 경우는 표시를 안 하면 되겠죠. 그리고 출생 시간 오전 6시 30분 이렇게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아까 보았던 그 사주팔자가 보이는 거죠. 검색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그 사주팔자가 바로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입력했던 생년월 일시가 바로 이렇게 천간과 지지라는 8개의 글자로 치환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8개의 글자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 바로 사주팔자를 감명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5만원, 10만원 돈을 내고 가서 우리가 보통 철학관에 가서 듣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 8글자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지장간이라든가 대운, 세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하게 이 8글자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사주팔자를 한번 어떤 원리로 바라보는지, 어떤 원리로 해석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연월일시, 그죠? 연월일시 4개의 그 생년월일시가 천간과 지지로 치환이 된다. 그러면 4개의 기둥, 연주, 월주, 일주, 시주에 각각 2개의 그 천간과 지지로 구성이 돼서 즉 생년월일시를 이렇게 그 8글자로 치환을 해서 8글자가 나오는 거잖아. 이것이 바로 팔자다. 자, 그리고 이 천간은 순수 오행이라고 하고요. 지지는 계절적 환경이라고 해요. 즉 이 천간은 음양과 오행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10개의 문자로 치환된 거예요. 즉 이 얘기 뭐냐면 음양은 2개잖아. 그죠? 음과 양. 그 다음에 오행은 5개로 이루어졌죠.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5개로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상호작용을 하면 10개가 나오거든. 이 10개를 문자로 치환한 게 바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예요. 이것이 생년월일시에 따라서 4개로 추출되는 거지. 그리고 지지는 계절 환경이잖아. 계절적 환경. 즉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루어진 12개의 달. 그죠?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12개의 문자로 치환된 거지. 12개월이. 그래서 이것은 계절을 의미하고 환경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여기서 연주와 월주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면서 발생이 되고요. 일주와 시주는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면서 발생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연주는 1년이잖아. 그죠? 12개월로 이루어져 있고요. 1년을 의미해요.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번씩 돌잖아. 그래서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의 이 천간과 지지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되지. 그 다음에 월주는 뭐야? 월주는 12개월이잖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그죠? 12달에 한 바퀴 돌잖아. 그 12달을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12개월이 발생이 된다. 바로 이 월주는 12개월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일주는 뭐죠? 자, 일주는 하루잖아. 하루는 밤과 낮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지구가 한 바퀴 돌면서 밤이 되고 낮이 되잖아.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밤과 낮이 한 바퀴 바뀌면 하루가 되잖아. 그죠? 연주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1년이고 일주는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밤과 낮으로 한 바퀴 도는데 하루예요. 그것이 바로 일주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시주는 하루가 어떻게 돼 있어요? 12시간으로 이루어졌지. 현대 시간으로 보면 24시간이지만 이 옛날에는 12시간으로 봤어요. 즉 2시간을 1시간 단위로 본 거지.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해에서 12시를 갖다가 지지로 치환한 거죠. 그래서 시간은 하루 12시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주와 월주는, 즉 연주는 내가 선택할 수 있나 없나?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없죠. 그 해에 태어났다. 어느 나라에 태어났다. 어느 부모에게 태어났다. 어느 계절에 내가 태어났다.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980년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의 영역이죠. 신의 영역. 삼신할머니의 영역이다. 삼신할머니의 영역이다. 내가 선택 불가한 숙명이다. 그리고 이것은 물상적으로 국가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국가.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것은 내 의지로 태어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조부모, 즉 조상이라고 말하죠. 내가 조상을 선택할 수 없잖아. 그리고 이 월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계절이잖아요. 계절. 이 계절은 내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계절을 순응하지 않으면, 즉 이 계절에 적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이 봄인데, 즉 지금이 여름인데 이때 내가 가을과 겨울처럼 행동할 수 없잖아. 봄에 씨앗을 뿌리고요. 여름에 얇은 옷을 입어야죠. 이것을 거꾸로 겨울처럼 행동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나? 생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월주가 상징하는 이 계절은 내게 주어진 현실이고 내가 적응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 월주는 또 부모를 상징합니다. 부모. 이 계절에 내가 적응해야 하듯이 이 부모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 내가 부모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생존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나를 낳고 길러주잖아. 내가 어느 정도 스스로 이 환경, 계절적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이 사회, 인사적으로 보면 사회거든. 이 사회에 내가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러주잖아. 가르쳐주잖아. 그래서 월주는 부모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주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사주 8글자는 결국 나를 구성하는 자연적인 요소, 인사적인 요소지만 가장 주체적으로 보는 것은 바로 이 병화 일간, 이것이 바로 나의 주체, 이 사주 8글자를 움직이는 주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거와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통해서 이 사주 8글자가 만들어내는 길흉득실을 판단하는 거지. 자, 일주는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즉 현재죠. 현재. 이 오늘 현재는 내가 선택 가능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를 나는 선택할 수는 없지만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내가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선택이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일주는 선택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바로 나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의 길흉득실이 달라지잖아. 그리고 이 지지는 배우자를 보죠. 배우자와 이루는 가정입니다. 즉 병화는 나라는 주체고요. 이 지는 내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가정이고 내가 의지하는 배우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주는 내일입니다. 내일. 즉 미래죠.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주는 내가 계획하고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선택할 수가 있다. 즉 자녀. 그죠? 내가 자녀를 갖는지 안 갖는지, 내가 결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 그죠? 이것도 가정이죠. 이 가정은 내가 만들어가는 가정입니다. 내가 성실하게 살면 반듯한 가정을 만들 수 있고요. 내가 호랑방탕하게 살면 가정이 제대로 될 수가 있나. 그래서 이 시주는 내가 선택하고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보통 사주팔자는 숙명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정해진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 연주와 월주는 숙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 그죠? 연주, 내가 어느 해에 태어나는 거 선택할 수 없어요. 이건 삼신할머니의 영역이에요.
그 월 계절은 오는 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적응해야 돼요. 적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는 역시 내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오는 하루는 받아들여야 되지만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지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시간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그래서 이것은 내일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선택하고 스스로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즉 운명이죠. 운명. 숙명과 운명의 차이. 즉 숙명은 정해진 대로 가야 되는 거고 운명은 내가 그 정해진 명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보면 이 사주팔자를 정해진 틀이다. 이 정해진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지. 이 사주팔자는 숙명과 운명이 동시에 공존하고 나의 어떤 그 자유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 자, 천간은 자연을 구성하는 요소라 그랬잖아. 나는 자연의 일부니까 나도 역시 자연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졌을 거다. 나를 구성하는 자연의 구성 요소를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성정을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다. 자, 이 천간은 어떻게 발생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음양이 자, 모든 우주 만물 요소는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은 그 양자 물리학에서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음양이 지구에 와서 보니까 지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4계절로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음양이 그 지구가 태양을 돌 때 지구에 가까이 가면서 봄이 발생했어요. 그랬더니 이 음양이 목이라는 어떤 구성 요소로 뭉치게 돼요. 즉 음양이 작용을 통해서 봄의 계절에는 이 목기라는 기운을 만들어내고 여름에 가서는 음양이 뜨거워지잖아. 그러면 화기라는 구성 요소로 뭉치게 되는 거야. 가을에는 선선해지고 그리고 만물을 추수하잖아. 이때는 금기라는 어떤 구성 요소로 뭉치게 돼요. 이 겨울에는 어떻게 돼? 수기라는 즉 수기라는 구성 요소를 갖추게 돼요. 그리고 이 목화토금수라는 이 사계절을 돌리는 그 중앙의 요소는 토기라는 어떤 구성 요소로 뭉치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 음양이 5개의 구성 요소로 즉 음양 오행으로 뭉치게 되더라. 그리고 이 목기는 역시 음양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의 요소가 있겠죠. 그리고 화기도 플러스 마이너스의 요소가 있을 거라고. 금기도 마찬가지고요. 수기도 마찬가지다. 즉 목화토금수는 음양으로 이루어졌다. 그죠? 음양이 4계절을 돌면서 이러한 목화토금수라는 5개 요소를 만들어낸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목 플러스 목 마이너스를 그 사주 명리에서는 각각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이 목기의 플러스는 갑이라는 용어를 붙이고요. 마이너스는 즉 음이죠. 플러스는 양이고 마이너스 음인데 마이너스 을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다. 그 화는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이 플러스는 그 병화가 되겠죠. 병화.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즉 음은 정화가 되고요. 금은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죠. 오행 금이 플러스일 때는 경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즉 음일 때는 신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수는 플러스는 어떻게 돼? 양은 임수로 표현하고요. 마이너스는 개수로 표현하죠. 토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는 기토가 되고요. 플러스는 무토가 됩니다. 자, 이 갑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양은 갑이 되고요. 마이너스 을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오행이 각각의 음양의 요소로 표현됐고 이 음양의 요소를 명리학적 용어 즉 가불병정 무기경신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가불병정 무기경신은 결국은 음양이에요. 음양이 지구에 와서 4계절을 돌면서 목화토금수라는 5개의
개의 성질로 표현이 됐고 5개의 성정으로 표현이 됐고 그 5개의 성정을 각각 그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갑을병정 무기경신이란 이름으로 치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을병정 무기경신은 결국 뭐다? 음양과 오행이 만들어내는 그 요소들인 거야. 음양과 오행은 뭐를 만들어?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잖아. 이 우주 만물을 10개의 천간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갑을병정 무기경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서 추출된 생년월 일시에 맞춰서 추출된 갑을병정 무기경신은 자연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물론 지지도 12달이라는 시간을 표현하잖아. 그리고 그 12달도 각각 그 갑을병정 무기경신이 만들어내는 음양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천간과 지지는 즉 나를 구성하는 천간과 지지는 자연의 구성 요소다. 그래서 나는 어떤 자연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졌는지 만세력에다가 대입하면 기입하면 바로 뜨는 거고요.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사주팔자다. 그러니까 사주팔자는 굉장히 과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코 미신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자연의 흐름을 통해서 자연의 구성 요소를 추출했고요. 그 자연의 구성 요소에서 추출된 나 자신을 가지고 어떤 자연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나는 자연의 일부니까. 나는 특별히 하나님이 만들어서 자연의 구성과 달리 자연의 어떤 동물이나 식물과 전혀 다른 어떤 색다른 요소로 만든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이 사실을 알면 그 사주팔자를 해석하는 것이 그래서 그 해석을 통해서 나의 기륭을 판단하는 것이 결코 미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내 사주팔자는 변화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대운과 세운이라는 현재 흐르고 있는 시간이 대입이 되면 내 주어진 사주팔자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일으킬 거예요. 계속 시간에 따라 달라지겠지, 상호작용이. 그래서 그 작용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내가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길룡득실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인문적이죠.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올린 지혜의 산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